제가 이런 포스트잇 메모지는 항상 딱 한 가지만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도 조금 욕심내서 3개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세이노의 가르침이 나온 출판사 데이원에서 작성된 책이고요. 인생 리셋이라고 하는 이드페이퍼 작가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처음 알게 된 거는 서평단으로부터 무료로 받았던 책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순수히 제 의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된 책이에요. 목차를 열기 전에 이렇게 딱 짧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념과도 같다고 해야 되나? 착하게 산다라는 거는 공격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게 산다는 거거든요. 남의 말을 듣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치만 착하게 산다고 인생이 풀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의미고요. 머리 굴리지 말고 일단 몸부터 움직여라. 이거는 정말 짧게 적혀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신념은 잔머리 쓰지 말고 일단 성실하게 뛰어들어라, 행동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라 이 말 뜻이고, 그리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판을 바꾼다 이 말도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결국에는 행동을 빠르게 행동한 사람만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일의 판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목차고요. 일단은 사람들의 눈에 띈다. 그리고 어두우면 일어나서 불을 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라라는 뜻이에요. 마치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불 켜러 왔다는 듯 자연스럽게 그런 뜻이고, 방어는 포기하고 공격만 한다. 방어한다는 건 결국에로 수동적으로 내가 조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는 사냥을 하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몸을 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평판을 가장 중시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판을 무시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데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제때 포기한다. 쭉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책을 제가 한 줄로 이야기하자면은 핵심 키워드는 공격적이고 요구를 해야 되고 주관을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한 줄 요약을 하면요. 착하게 살지 말고 공격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책이에요. 착하게 살지 말고 누구보다 공격적이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은 주관이 있어서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눈에 튀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여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눈에 튀어라.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게끔 만들어라. 만약에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청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작가님의 문체가 굉장히 냉철하고 조금 싸나운 말투예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랑 좀 비슷하게 뭔가 이 작가만의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호감과 비호감, 이게 정말 이게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처럼 이야기하는 작가님들 결국에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AI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주관을 있는 그대로 쓴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을 해요. 왜냐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에서만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처음에 인생이 잘 풀리는 법칙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행적을 살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당신의 인생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어땠지? 이미 잘 되고 난 다음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이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먼저 말하는 거는 눈에 튀어라 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할리우드 여배우 샤를리즈 테론 잘 아시죠? 이 샤를리즈 테론이 진짜 엄청난 연기를 하는 인물로 유명하잖아요. 이 배우의 대표적인 게 아마 몬스터. 거기서 살 엄청 찌고 완전 이제 막 살인마의 여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실세 사건에. 근데 이 대표 인물 샤를리즈 테론은 진짜 예쁜 여성이죠. 근데 이 여성의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이드페이퍼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땠냐?
한번 제가 이미 블로그에 써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샤를리즈 테론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독한 가정폭력을 하고 샤론 역시도 가정폭력을 당하여서 정당방위로 테론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서 죽이게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신의 엄마가 살인마가 된 거죠. 그 찢어지게 가난하기도 했고 그 동네에서는 이미 살인마라는 그 꼬리표가 붙어버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미국 LA로 건너가서 배우의 꿈을 키웠지만 거기서도 물론 이게 한순간에 잘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은행에 가서 어머니가 준 수포를 가지고 쌀을 바꾸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부당하게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저도 안 되니까 쌀로 바꿀 유일한 돈이었는데 굶어 죽게 생긴 테론이 이제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울분을 그 은행원에게 퍼부어버린 거예요. 맹수처럼 막 날뛰다가 할리우드의 관계자의 눈에 발탁되고 뛰게 되어요. 그 맹수처럼 날뛰는 여자 테론을 보고 저 여자 멋진데? 마치 우리 회사의 배우로 들어오면 딱이겠는데? 이런 스토리가 정말 실화의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일단 눈에 튀어라 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사이에 눈에 튀어서 주목받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말하듯 막혔던 운이 다 풀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법이라기보다 행동을 이렇게 눈에 튀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샤론이 일단 저런 나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눈에 튀었기 때문에 인생이 풀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인생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인생이 풀리고 행복해진다. 알고 보면 당신의 불행도 당신의 행복도 사실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인생이란 그래서 말을 해요. 다른 이들과의 공존을 의미하며 인생이 잘 풀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때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의 눈에 튀어야 도움받을 기회를 얻는다. 눈에 튄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 눈에 튀기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게릴라 마케팅인 거죠. 마케팅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냥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악! 소리를 지르고 그냥 뭐 유튜브에서도 낚시질, 후크, 썸네일만 이제 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이 없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의 질로 인식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눈에 튄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눈에 튀어도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튀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싶게끔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배우를, 이 책을 알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보통 이제 여배우들은 몬스터에서 미모에 치중한 다른 여배우들과 달리 망가진 자신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연기를 위해서 살을 20kg나 찌우는 등 정말 좋은 연기자가 될 사람을 할리우드 관계자분이 우연히 정말 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달려드는 것. 이 성격은 늘 고정된 것은 아니고 역시 은행에서처럼 고래고래 날뛰는 사건이 할리우드에서 다시는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이 여배우 샤를리즈 테론, 연기 스펙트럼이 넓고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신감이 화면을 뚫고 나와서 정말 멋있게 생각하는 배우예요. 또 눈에 튀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책 바로 뒤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강한 주가는 똥파리를 내쫓고 귀인을 불러들인다. 이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책과 제 인생 경험 아니면 제가 관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제 이야기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강한 주가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끕니다. 강한 주가는 도움이 안 되는 똥파리를 내쫓고 도움이 될 귀인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똥파리들이라는 거는 뭐 주워 먹을 게 없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날아와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만만해 보이면 똥파리들이 꼬인다고 해요. 근데 당신이 강한 주관을 드러내면 똥파리들은 금방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 쉬운데? 그리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튀어야 될 대상은 똥파리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경우에도 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착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만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냥 얼굴 자체가 순둥순둥하고 만만하고 그냥 귀엽게 생긴 강아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시킨 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나 자신을 조금 더 객관화를 하게 된 시점이 온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저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잘 가려내고 저에게 맞는 사람들을 끌어온다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는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지만 그냥 반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만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매력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주변에는 온통 똥파리 때뿐일 거예요.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이런 생각으로 날아와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진짜를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강한 주관이 없다면 알랑방구나 끼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아첨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남다른 주관이 있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굳이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해요. 그렇다면 저도 이 파트는 사회생활을 할 때 전혀 필요 없는 파트인데? 라고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똥파리들이 이제 저를 쫓아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는 손정이에요. 어두우면 일어나서 불을 켠다. 이 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 하면은 손정이님. 손정이는 진짜 그 누구보다 남의 도움을 잘 쟁취해서 생존한 사람이라고 해요. 눈에 잘 튈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도움도 잘 쟁취하는 법이고 남의 도움도 쟁취하는 사람이 세상 눈에 띄는 것도 잘하게 돼요. 어느 한쪽만 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손정이는 역발상의 귀재예요. 근데 이분의 삶도 제일교포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로 처음에 불행한 삶을 살았었다고 해요. 또 손정이는 처음에 발명 특허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유명 대학 교수들을 대여섯 명을 찾아가가지고 난 학생이라서 불과 몇 분밖에 시간을 낼 수 없고 교수님들이 나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지만 나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발명품이 완성돼 특허권이 팔리면 교수님들에게 돈을 드리겠다. 이 얘기를 되지도 않는 영어로 손짓 발짓으로 막 빠져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죠. 저도 이걸 살면서 몇 번이나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의외로 정말 잘 되고 잘 나가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쉽게 흔쾌히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된 강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네이버 쪽에다가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네이버 강사로 나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서 강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네이버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그래?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세상에.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핵심은 뻔뻔하고 당당한 것. 하지만 남의 도움을 쟁취해서 손정이가 생존한 사람이지만 그만큼 스스로에게 자부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치 내가 정말로 이걸 할 거니까 불이 꺼져서 불을 켜러 왔다는 듯이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스 선박 회사.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이 해봤어? 멘트의 최고봉이신 정주영 회장님은 마치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랑 같았다고 해요. 내가 믿으면 남도 믿는 거다. 나에게 그런 주관이 있으면 남들도 따라온다. 조선소 배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떠한 기술력도 없던 정주영이 유럽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영국의 은행장을 찾게 되어요. 근데 은행장이 얘기를 하겠죠. 너네 배 만들어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랑 지도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설명하고 여기에 조선소를 앞으로 짓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장은 추천서랑 당신들이 만든 배를 산다는 사람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영국 은행에 영향력을 끼쳤을 인물을 모색을 한 거죠. 바클레이스라고 하는 영국 은행이었는데 영향력을 거기에 은행에 끼칠 만한 인물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선방 컨설턴트 회장이랑 만나게 돼서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여기 거북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북선과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이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해가지고 추천서를 작성한 거예요. 결국에 은행장은 이것으로부터 부족하니까 배를 살 사람을 찾아와라.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다. 결국에는 세계적인 선박왕 아리스토 오나시스의 처남인 그리스 리바노스를 만나서 두 척을 수주하고 빠른 시일 인도할 것을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정주영 회장님이 승인을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조선소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에서 배를 살 사람이랑 투자할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없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투자처를 먼저 구하러 갔더니 모든 게 생긴 상황이죠. 기적 같은 진짜 일화지만 이게 실화라는 거. 내 권리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 되어야 된다. 당연히 되어야 된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믿으면 상대방도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는 종교적 믿음은 어디 있냐. 내가 먼저 미쳐야 나를 따라 미친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 우선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의 그 에너지 값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얘기할게요. 제가 체면 차리다가 굶어 죽는다 라는 말을 이 책에서 보고 탁 와닿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 체면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에 신경 쓴다. 저는 이게 제가 착해서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신경을 썼던 것도 있더라고요. 체면을 차리지 않고 전에 와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목적이 분명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체면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할 때랑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랑 제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제 체면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돼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면을 차릴 만한 상황이 못 돼요. 근데 직장 생활이나 다른 사회생활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체면을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면 차리다가 굶어 죽는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해야만 한다. 체면 차리지 말아야 된다.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렇게 느끼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체면 차리지 말고 일단 내가 공격적인 삶의 방식이 습관화해서 성공한 거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느끼는 게 조심하고 살수록 오히려 불운이 닥치고 조심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살수록 운이 따랐어요. 실제로 인생에서. 그래서 인생에 진짜 이것도 많이 느끼는데 바깥에서 막 좋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막 마누라 공격하고 막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바깥에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들끼리 싸우고 막 자식들 막 뭐 이제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울분을 소중한 사람한테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사는 인생이 잘 풀리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너무 필요했던 부분인데요. 공격적인 마음 읽어드릴게요. 83쪽이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은 99%가 방어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인생이 잘 풀리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사실 저렇게 막 사기꾼 절반 사업가처럼 저렇게 해보고 싶었고 적이 생기더라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울멍울멍 거리던 게 사실은 주관을 펼쳐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도나 노력 없이 그냥 남들 뒷담화나 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있던 게 바로 저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를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나도 사실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못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굳이 못돼질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안도하게 됐어요. 이게 못된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적의식에 가진 채로 살겠다는 그런 신념일 뿐이더라고요. 못된 게 아니라 그냥 주관이 있어서 특정 목적이 있고 확실하면 그냥 성격이 나빠 보이는 것뿐, 그리고 부딪힐 일이 남들이랑 좀 더 많다는 것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책에서는 주관 있는 사람에 대한 근거로 우리 독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유명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 샤를리즈 테론, 그리고 정주영 회장, 그리고 손정희, 이렇게 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들 말고도 뒤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마지막 문장, 작가의 추신을 한 번만 더 읽자면, 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투정이다. 너의 행동이 너의 운을 결정하는 것이지 운이 너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작가의 말이 무조건 다 맞는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은 충분히 한 번쯤 이 작가의 생각과 관점을 읽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의외로 작가가 말을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냉철하게 하는 면은 있지만 그 냉철한 문장 속에서 진짜 자기 이야기, 그리고 진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정말 주관, 그리고 노력하면서 쓴 짧은 글이지만 정말 노력하면서 쓴 글이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처럼 이렇게 착하고 만만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강한 주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